두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이건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벌써 웃으시네요. 굉장히 물건을 훔치는 데 도가 텄는데 머리가 약간 모자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기회가 좋아서 아주 많은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트럭에 잔뜩 싣고. 근데 터널을 만났는데 그 터널보다 훨씬 높이, 훨씬 더 많이 쌓아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터널 앞에서 이 두 바보 도둑이 대화를 나눕니다. 야, 경찰 없다. 괜찮다. 가자. 잘 됐네. 어서 가자.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장면을 맞닥뜨리면 아주 재밌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없다고 그냥 빠져나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 굴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작정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없다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통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수돗물을 틀면 맑게 나온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고 이대로 문명이 달려가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뭔지 알아서 글자가 떴습니다. 착한 노래 만들기라고 했는데 노래가 착하다는 말들을 요즘 세상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진부해졌습니다. 저는 1994년에 동숭동에서 착한 노래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더 지난 후에 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라는 책이 하나 나와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온난화 시대의 도시와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말해주고 있는 참 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사는 한 여기자의 글인데 10년 넘게 타던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사용하면서 그 책을 썼던 아주 뜨끔하지만 듣기에는 그렇지만 명쾌하고 아주 발랄한 그런 글을 그 여기자는 써 내려갔습니다. 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그럼 착한 도시는 누가 만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한 도시는 착한 사람이 만듭니다. 착한 사람은 누가 만들까요? 착한 노래가 만든다. 그러므로 착한 노래 만들기. 이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5년 전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데에서 같이 지구 살리기 7년 프로젝트 착한 노래 만들기라는 공연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40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죠. 환경 노래를 하면 저는 독주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 25년 전부터 자연 환경 노래를 그 자연에 대한 언어를 써가면서 했는데 온난화 시대가 올지는 저는 몰랐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와서 제가 그 자연 노래를 하면 독주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민감하지 않습니다. 착한 노래 만들기는요, 노래로 뭐 착한 일을 하겠다, 단어가 착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숨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언어로 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땅의 이야기를, 우리의 가락을 노래하자는 것이 착한 노래 만들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 숨으로 부르는 노래일 것입니다. 남의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언어로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꽃이 열리고 나무가 자라나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의 귀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돌리면 휘 하고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태양이 타들어가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것이 없는 소리일까요? 이웃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 말 없는 자연, 그리고 거들떠 봐주지도 않는 역사,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부르짖음, 북한의 배고픔,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가 외칠 때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바빠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숨 쉴 겨를이 없단 말이죠. 숨 쉴 틈도 없다. 저는 이건 다 평화가 깨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절이 바뀌고 있는지, 별이 떴는지, 해가 떴는지, 꽃이 피어났는지, 봄이 왔는지, 겨울이 오는지, 눈이 왔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들여다봐야 아는 것이고 들으려고 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세상의 숨소리는, 우주의 숨소리는 어떻게 들려오는지. 전 그래서 제 삶의 화두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한가로움으로 변했습니다. 한가로움에 대해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외웠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수필 문학의 최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치홍 윤호영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비원이라는 수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시간을 창조해 나가고 범상한 사람은 시간에 실려간다. 그러나 한가로운 사람이란 시간과 마주해 본 사람이다. 훌륭한 글이라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보다 한가로운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가만히 있어서 참 한가롭게 보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도무지 발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넘어 있는 한가로움이, 또 그 빠름을 넘어 있는 한가로움이, 헤르만 헤세의 나무보다 위대한 설교자는 없다, 그런 말을 설득력 있게 공감하게 만듭니다. 그 한가로움이 둥근 나이를 나무에게 만들어주죠. 성숙의 나이를 만들어줍니다. 처음과 끝도 없는 그 둥근 나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도시는 참 바쁩니다. 그야말로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렇습니다.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습니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도시는 너무 바쁩니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오늘도 이런 게 프로그램이죠. 정보도 많습니다. 정보의 비만이고 소유의 비만이고, 이런 도시가 우리를 어쩌면 매일매일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가로움이 없이 말이죠. 어느 날 그 부산영화제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 유럽 영화를 생소하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서요. 그 대사를 외웠습니다. 노숙자들인데, 노숙자들이 유럽에는 굉장히 폼이 납니다. 바바리도 입고 말이죠. 코트도 입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렇게 포도주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써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사람들인데, 쓰레기통 옆에서 나누는 대화가 아주 걸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몸 좀 봐. 이사를 하든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무슨 술을 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쓰레기통 옆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굉장히 웃기게 봤는데 한 분도 안 웃으시네요. 쓰레기통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노숙자들의, 이 세상은 식량이 모자라서 굶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지 못해서 굶는 것이죠.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도시 전체가 비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살이 많이 쪘다. 비둘기들도요, 제대로 날지 못할 정도로 살이 많이 쪘습니다. 먹을 게 하도 많으니까. 우리 몸도 비만에 익숙해졌습니다. 뉴저지를 가면 세븐레이크라고 7개의 호수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에 새들이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말이죠. 물론 거기는 물결과 구름이 한꺼번에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 1시간쯤 바라봤을 때 이상하고 우스운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새가 1시간 동안 계속 코를 쳐박고 먹기만 하는 겁니다. 날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 새는 캐나다에서 넘어온 철새다. 그런데 몇 년간 먹기만 먹어서 몸이 비만이 돼서
날지를 못하고 그만 철새가 텃새가 됐다는 것이죠. 캐나다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요로우니까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온 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만을 넘어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종교도, 경제도, 정치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비만이 되면, 제 숨을 쉬지 못하면 날지 못하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새가 제 숨을 쉬지 못한, 웃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산이 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아, 참 나는 네가 부럽다. 늘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강이 산에게 대답합니다. 산아, 무슨 말이야? 난 네가 부러워. 한 자리에서 변함없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숨을 쉬고 사는 삶, 제 숨을 쉬고 사는 삶, 이것이 착한 세상을 만듭니다. 제 숨을 쉬는, 제 숨으로 부르는 노래가 착한 노래입니다. 숨 쉬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 때문에 아이가, 학교 때문에 학생이, 정부 때문에 백성이, 강대국가 때문에 약소국가가, 과거 때문에 오늘이, 우리가 산 이 지경 때문에 내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사람의 문명 때문에 자연이 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숨 쉬는 세상만큼 좋은 세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가 좀 착해지면, 도시가 좀 제 숨을 쉰다면, 착하게 말이죠, 이 세상은 좀 제 숨을 쉴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착한 노래 그랬는데 노래를 하나 들려드려야 실감을 하실 것 같아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란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태평양의 무게는요? 남한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이라크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태평양의 무게는요? 여러분, 지구에 다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무게입니다. 따로따로의 무게가 아닙니다. 중국의 황사 현상이 일어나면 한반도가 피해를 입고, 아마존의 밀림이 줄어들면 전 지구촌이 긴장합니다. 남극, 북극,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얼음의 빙하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지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란톨의 무게, 어떤 무게가 들려있는지 노래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노래로 강의를 마쳐드리겠습니다. 사란톨의 무게입니다. 틀어주십시오. 사란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사란톨 우주의 무게를, 사란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사란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랑돌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랑돌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랑돌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랑돌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랑돌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랑돌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랑돌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랑돌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랑돌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랑돌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